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역시 같은 법사위원이십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그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인가요? 만약 뭐 기자회견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일단은 좀 모여보려고 그래요. 아, 상황이 예. 이거 너무한다. 예,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근거 없는 의혹들을 마구 쏟아낸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손에 잡히는 데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주말에 네. 다 이거 팩트를 체크해봤어요. 예. 그런데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는 뭐 물론 이려니와 예.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되게 이렇게 이 관련 없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연결시켜서 뭔가의 어떤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한 2, 3일 정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한테 전달을 하고 예.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오도되는 걸 좀 막아야 되겠다. 뭐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의논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말에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총 점검을 했다니까 저도 그럼 조금 전에 오신환 의원에게 이제 드렸던 질문, 그 제기된 의혹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을 하시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김종민 의원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오신환 의원하고 인터뷰에서 첫 번째 이제 제가 질문했던 의혹이 바로 이제 사모펀드 출자 부분인데 예. 어떻게 보세요?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세요? 저는 이게 뭐 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네. 그게 아니고요. 저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예? 잘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자, 이게 이런 거죠. 이제 민정수석이랑 공직에 취임하기 전에 네. 종목을 특정한 주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 백지 신탁을 하든지 팔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팔면 현금이 생겨요. 그게 한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개 대한민국이나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을 사든지 현금으로 갖고 있든 주식 투자하든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부동산은 안 좋죠. 돈 많은 사람이 부동산 사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재테크하면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주식이든지 하는데 주식은 공직자가 못 갖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주식은 왜 못 갖느냐? 어떤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을 알면 그 회사를 봐줄 거 아닙니까?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는 네, 거죠. 자꾸 이해가 충돌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못 갖게 하는 거라서 펀드는 상관이 없습니다. 펀드는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모르는 블라인드 펀드라면은 권장할 사안이에요. 예. 오히려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우리 시장 경제가 기본적으로 출자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예금 넣어놔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가는 것보다 네. 펀드 넣어서 돈을 돌리는 게 시장 경제에 훨씬 기여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펀드가 블라인드냐 아니 이것만 보면 됩니다. 네네네. 자, 조국 후보자 얘기가 이 펀드가 어디 출자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이 펀드 대표 얘기를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약정할 때는 어디 출자한다고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면 야권의 그 입장을 제가 그러니까 추려가지고 그럼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펀드에 실제로 이제 그 모금된 돈이 한 13억 정도 되는데 네. 이 가운데 10억 5천만 원이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출자한 돈이고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이 어떤 조국 후보자 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블라인드지만 사실상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야권의 의혹 제기는 이거잖아요. 그 이제 가능성인데요. 네네. 일단 이겁니다. 지금 그 사모펀드라고 하는 거는 그 규모라든가 뭐 구성원 숫자라든가 이런 거는 천차만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고 예.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 대표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라인드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 대표가 이게 인사청문회 나왔다고 이걸 다 까서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 대표를 불러다가 청문회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네네네. 그럼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나 그 부인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재산이 부인이 더 많잖아요. 근데 네. 사실 부인 돈으로 한 건데 예. 그 부인이 선택을 해서 한 거고 조국 후보자는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고 이제 블라인드 펀드 출자를 한 거니 이 진술을 믿고 그 배치되는 팩트가 나와야 이거는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네네. 자, 너 보니까 어디 회사 출자하는지 알지 않았냐. 이런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막연한 상상일 뿐이다. 그래서 상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다시 한 번만 그 질문 드리고 다음 의혹으로 넘어갈 텐데요. 야권이 제기하는 건
조국 민정수석의 지위로 볼 때 어떤 그 고급 내부 정보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이 내부 정보가 이 그 펀드 투자 운용사 쪽으로 건네갔을 가능성 이것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거는 거의 뭐 그 범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럼 수사해야 되죠. 예. 그거 통신 조회 보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 복잡하게 우리가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국 후보자가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정도면 그건 논외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예. 도대체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러면 수사 맡기면 돼요. 근데 저는 무슨 근거가 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럴지도 모른다. 이쪽 야당의 확증 편향이에요. 네. 계속 의심을 하다 보니까 안 걸리면 뭐라도 잡아야 되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은 안 좋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의혹으로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그 조국 후보자 동생 부부의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이제 위장 소송이다, 위장 이혼이다 네, 말을 다 붙여놨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 조국 후보자하고 관련도 없는 문제일 뿐더러 네, 이 제일 가장 큰 피해자가 그 조국 후보자의 전 재수 씨입니다. 네, 거의 이게 인격살인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정에 특히 아이와의 관계에 상당히 심각한 그런 이제 상처를 주는 그 되게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이 부도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야당도 아무리 정치 공세라고 하지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뼈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이 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요. 예. 이 조국 후보의 동생이 네. 이제 건설업을 했는데 이 경제 활동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반면에 이 재수, 그러니까 이 전 재수 이 부인은 커리어 우먼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 그랬나요? 그래서 거의 예. 생활을 이 재수가 하면서 심지어는 사업 자금까지 이제 빌려준 거예요. 그 이제 자, 남편 그런 관계로 하다가 예. 더 이상 IMF 이후에 이제 그 빚이 쌓이고 계속하면서 못 견딘 거죠. 못 견디면서 결국 실제 이혼을 한 겁니다. 예. 이혼을 했는데 예. 경제적으로 이혼을 하다 보면 이 적대적인 이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도저히 내가 당신 이거 감당 못한다. 이제 헤어지자. 이러고 이혼을 한 거예요. 그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뭐 부실채권. 이 채권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너 가져갈래? 예. 하면서 이거를 이제 양도를 해준 거죠. 잠깐만요. 지금 그 대목은 조국 후보를 통해서 확인한 지금 스토리입니까? 예, 제가 이제 대개 이 관련자들을 네. 직접 간접적으로 체크해가지고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계속해 주시죠. 예. 예. 그래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갈라졌어요. 네. 갈라졌는데 결국은 뭐 사람이 뭐 원수처럼 싫어서 갈라진 게 아니고 돈 때문에 갈라지게 되면 특히 애가 있잖아요. 애가 있다 보면 특히나 이제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이 애가 어려요. 예. 그래서 이 애한테는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 그래요? 그 지금도 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다 드러나게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 예. 뭐 우리가 방송에서 보니까 취재해서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도 같이 사는 거 다 이런 얘기라고 하는 게 이 엄마 아빠가 애한테 이혼한 거를 감추기 위해서 애 상처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고 또 애한테 말도 하고 주변 이웃들한테도 얘기하고 했던 것들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더군다나 예. 이 아이가 예. 지금 이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동생의 어머니죠. 네. 그러니까 이 재수 씨의 전 시어머니죠. 그 빌라에 뭐 새들어 살았다는 예. 그 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 할머니가 이 애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예. 이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이혼했어도 아하. 지금 이 며느리가 불쌍하잖아요. 예. 이 불쌍한 며느리 애라도 내가 챙겨줘야지 하고 지금 어머님이 키워주는 건데 아, 그래요? 이 예. 빌라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국 후보자 이게 빌라 아니었어요, 이게? 네. 그 집 빌라 그러니까 이 후보자 부인 명의로 돼 있던 건데 이거를 이제 조국 후보자 어머님이 여기에 사셨으면 좋겠다. 너무 그 전에 집이 커서 이건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했는데 이 어머님이 이거를 야 내가 이 나이에 이거 받아서 뭐 하냐. 그 며느라기 정말 불쌍한데 우리 아들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다가 지금 나가 있는데 이거 걔한테 줘라 그냥. 그리고 내가 걔네 집에 얹혀 살게. 예. 이러고 양도를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 며느리한테. 예.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부인이 이 자기 동서죠. 동서한테 양도를 한 거예요. 그 양도를 하고 그 양도를 했는데 자기는 그럼 공짜로 생긴 거 아닙니까? 사실 공짜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집안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을 했으니 위자료도 못 받고 양육비도 못 받고 있으니 뭐 나름대로 이제 뭐 합리적인 뭐 그런 요소는 있는 건데
그러니 어머님이 여기 와서 사시고 그러니까 뭐 임대차 계약을 이제 동서간에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아들을 이 어머님이 돌봐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조금 전에 이제 오신환 의원에게도 이제 드렸던 질문인데 이 소송 과정에서 이 채권이 이미 그 망해서 뭔가 청산된 어떤 회사의 채권인데 이거 결국은 위조된 증거 아니냐 이런 자유한국당이 제기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어떻게 증거요? 봐요? 그 채권이요. 예. 그 채권이 이미 회사가 청산돼 버린 그 회사의 채권인데 네.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법정에 제출해서 승소로까지 갔다면 네. 증거를 그러니까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요지의 그거는 주장이거든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장 이혼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위장 소송을 했다는 게 이제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뭐 기보에서 받은 걸 면탈한 이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면탈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돌아가신 아버님만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채권이 소멸되고 그 승계를 그러니까 상속을 안 받은 거일 뿐이에요. 그거는. 네. 그건 일종의 이제 파산 신청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한정 그 승인을 받은 거니까. 네. 그거는 뭐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합니까? 돌아가신 아버님 거. 네네. 근데 이 아들도 같이 그 연대보증을 섰잖아요. 예. 이 아들의 채무가 있어요. 예. 그건 아직도 채무가 있습니다, 지금. 면탈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는 이 아들이 공사해준 공사대금 네. 그건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채권 추심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채권이에요. 왜냐하면 승소를 했잖아요. 승소를 해도 교육법에는 강제 집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육법에? 1원도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안 나가는 돈입니다. 그럼 소송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실제로 받아낸 돈은 1원도 없다. 받아낼 수가 없는 돈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 이 어떻게 아주 무슨 뭐 천재지변이라서 학교가 청산된다거나 네네. 뭐 이런 아주 특이한 상황 아니면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를 그래도 명목상으로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고생시켰으니 이 채권이라도 양도하겠다 하고 넘겨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 유튜브로 장민규 님이 이런 그 의견을 주셨는데요. 조국 동생분이 아버지 재단에 고소하고 아버지는 반론 하나도 안 하고 패소해서 재산 줬잖아요. 이렇게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여기서 그것도, 이제 또 그 야권이나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게 왜 그러면 웅동학원 재단은 소송 과정에서 반론 한 번도 안 피고 제가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되게 이제 이거 좀 길게 좀 취재를 하거나 좀 예.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요. 네. 그 이거는 이제 소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그 고려 시티 개발이라는 데서 계약 그 공사를 했잖아요. 네.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네. 계약서가 있고 저 거래되는 게 다 서류가 있어요. 이거 다툼이 필요 없는 겁니다. 변호사를 써서 변호사 비용 대서 소송을 하고 변론을 해봐야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사안이에요. 해봤자 이기지 간단히 못한다. 서류 보고 도장 찍으면 끝나는 재판이거든요. 네네. 그 당연히 이거는 돈을 못 준 학원 입장에서 변호사까지 써서 싸운다? 그건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 아버님이 이 학원을 인수를 해서 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서 이 학교를 이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도를 줬는데 이 자기 아들 하도 준 거 말고 나머지는 다 갚았어요. 사비를 털어서. 아, 그런 건설업체가 그 아들 회사 말고 다른 업체들이 또 있었습니까? 그럼요. 여러 군데가 이제 하도를 했겠죠. 거기는 이제 다 네. 공사대금을 거기는 줬고 자기 사비로 다 갚고 그래서 준공을 시켜서 애들을 이주시키고 자기 아들 회사만 공사비를 안 준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예. 그걸 가지고 계속 소송을 해나간 건데 못 받아요. 이거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자 기복권은 면탈을 하고 이거는 채권 확보에 돈 벌었다. 네. 정반대예요. 기복권은 아직도 돈을 3, 4억을 이 아들이 채무를 가지고 있고 갚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거 채권은 사실상 소유뿐인 채권이라서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무슨 수익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8260님이나 0614님이나 의견이 이제 비슷한 게 사모펀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국민 시선으로 볼 때는 좀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있다. 어떻게 해요?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 있다. 그래서 국민 중에 사모펀드에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지금 그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 중에 10억 이상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10억 있는 분 중에 예. 사모펀드를 할 거냐 예금할 거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합법적인 거 만약에 공직자라면 네. 예금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이제 묻어놓는 거잖아요. 네. 사모펀드는 시장에 돈을 돌리는 겁니다.
시장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되는 방식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산호명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가장 자본주의적인 사모펀드에 투자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30초만 대답해 주십시오. 옛날에 산호맹을 했잖아요. 네. 지금은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가 좋다고 그래서 30년을 살아왔어요.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 조국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그 30년 전에 뭐 사회주의가 좋니, 뭐 주체사상이 좋니, 그 20대 때 그 뜨거운 가슴으로 그렇게 잠깐 경도됐던 게 그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30년을 살아온 이력이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 혜택을 누리면서 이 평화적 정권 교체의 이 혜택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신환 의원하고 인터뷰하다가 청문회 일정이 아마 29일쯤이 될 것 같다고 오신환 의원이 얘기했는데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의논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고 네. 증인 채택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뭐 그건 아직 논의가 안 된 거죠. 아직 논의도 안 됐고, 예. 그러면 29일쯤에 일단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뭐 같은 날 하자는 그런 뭐 제안이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한국당이 계속 미루려고 그래요. 예. 9월로 넘기려고. 예, 예. 그래서 조금 뭐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29일도 지금은 한국당을 제외한 의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 하나만 더요. 아까 이제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오늘 모일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의논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의논이라는 게 이제 그 청문회 대책 논의, 그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 맞받아칠 건가 이런 뭐 어떤 논의. 단순합니다. 예.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 그래서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네. 이게 지금 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뭐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의논을 해보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40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